네, 안녕하세요. 한다맨입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백업 시스템의 종류와 복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장 위치에 따른 백업 시스템입니다. 어디다 저장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로컬 백업이 있습니다. 직접 연결된 스토리지. 그러니까 로컬이니까 그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 회사면 그 회사. 그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저장 장치에. 직접 연결된 스토리지, 하드디스크라든지 NAS, SAN 이런 데 저장을 하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고요. 구축 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의뢰할 게 없잖아요. 그죠? 구입할 필요도 없고 회사 안에 있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화재나 도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본과 함께 손실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이 있어요. 그죠? 자, 원격 백업입니다. 리모트 옵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사, 그러니까 다른 회사, 지사가 있겠죠. 그죠? 본점이 있고 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IDC, 데이터 센터에 백업해서 저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른 곳을 두고요. 옛날에 웹하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겠죠. 그죠? 재해 복구에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어도 우리 회사가 불에 탔을지언정 그 소중한 자료들은 외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클라우드 백업입니다. AWS S3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 백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찍으면 사진들이 올라가죠. 그죠? 물론 설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저장한 것들이 어딘가에 내 스마트폰 기기에 저장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죠? 확장성이 좋고 관리 및 재해 대응에 용이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왜냐하면 연결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데이터가 아니고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고, 근데 만약 인터넷이 안 되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장기간 사용 시에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요. 복원 방법에 따른 백업 시스템입니다. 이거 전 시간에 배웠던 거죠. 풀 백업 복원 방식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풀 백업해서 한 번에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00기가짜리를 계속 또 저장하고 이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용량이 크기 때문에. 네, 중분입니다. 특정 요일로 복구하려면 마지막 풀 백업에서 해당 요일까지의 모든 중분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했지만 100기가짜리가 있어요. 100기가짜리를 저장을 했어요. 하루에 10기가씩 증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10기가, 그 다음 화요일날 또 10기가 더 추가, 그 다음 10기가 이런 식으로 누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시점으로 하려고 그러면 월요일날 했던 거, 화요일날 했던 거, 수요일날 했던 것까지 다 더해주는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죠. 저장하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공간을 차지하진 않죠. 많이. 근데 중분 중에 만약에 얘가 오류가 발생됐을 경우, 잘못됐을 경우에는 복구에 실패할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크기 100기가, 하루 변경량이 10기가다. 백업 방식은 주 1회 풀 백업을 할 거고 평일에는 중분 백업을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복구하는 경우 복원 과정은 풀 백업에다가 월요일날 증가된 거, 화요일날 증가된 거, 수요일날 증가된 것까지 순차대로 복원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차등은 뭐라 그랬죠? 누적이라 그랬죠. 누적. 그러니까 풀 백업에 최신 차등 백업만 있으면 됩니다. 복원 속도는 중분보다 빠르고 안정성도 높습니다. 전체 데이터 크기가 100기가고 하루의 변경량이 10기가인 경우에 백업 방식은 주 1회 풀 백업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차등 백업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에 복원하는 과정은 풀 백업에다가 수요일까지의 그 백업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거를 누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이렇게 있으면 요때는 이제 월요일 날은 10이지만 화요일 날은 요 두 개를 더해놔야 되고 수요일 날은 요 세 개를 더해놓고 저장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차등 백업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복구하는 경우에 복원하는 과정은 일요일 풀 백업한 거랑 수요일 차등 백업만 저장하면 돼요. 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이미 누적을 했잖아요. 됐죠? 네, 다음요. 네, 스냅샷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찰칵. 특정 시점, 이게 핵심이라고. 특정 시점의 데이터 상태를 그대로 사진 찍듯이 저장하는 것을 말하고요. 보통 서버나 가상머신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봐둬야 되겠죠. 전체를 새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변경된 부분만 기록하는 것으로 복원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내가 그 시점을 딱 돌려버리면 되니까요.
네, 스냅샷의 복원 방법입니다. 원하는 시점에 스냅샷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 어떤 날짜가 있겠죠, 그죠? 시스템을 해당 시점으로 롤백 되돌린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데이터 설정을 버리고 스냅샷 시점의 상태로 돌린다. 오류가 발생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현재는 버릴 수밖에 없죠. 어차피 오류가 발생됐는데. 부분 복원도 가능합니다. 전체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 파일이나 폴더만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스냅샷으로. 일요일에 시스템 스냅샷을 찍었습니다. 일요일 거까지 이제 찍어 놓은 거예요. 수요일날 오류가 발생됐네? 그러면 일요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수요일날 오류가 발생됐는데 그럼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스냅샷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복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의 데이터는 사라지지만 정상으로 그래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류가 발생됐지만 특정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스냅샷의 장점입니다. 복구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몇 분에서 몇 초밖에 안 걸리고요. 전체가 아니라 특정 시점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머신이나 DB 같은 환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장기 보관에는 좀 비효율적이고요. 용량이 커지니까요. 스냅샷을 찍은 이후 변경된 데이터는 복원 시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네, 다음요. 다음 CDP입니다. 이것도 전에 했던 거죠. 컨티뉴어스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두고 원하는 시점으로 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특정 시점까지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금융권에서 되게 중요하죠. 은행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권 서비스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타임라인에서 시점을 선택합니다. 비슷하죠. 스냅샷하고. 그 순간의 데이터로 되돌리고요.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모두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분단위, 초단위까지 복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백업은 하루 단위지만 CDP는 거의 실시간으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CDP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장점은요. 데이터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 직전 상태까지 복원이 가능합니다. 단점은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계속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부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저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겁니다. 네, 다음 운영 목적에 따른 백업 시스템입니다. 온프레미스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레미스가 네, 미안합니다. 이 프레미스라는 게 건물 이런 겁니다. 회사, 사업장 이런 걸 말하는데 사업장을 켰대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업 시스템을 기업 내부에 자체 서버와 스토리지, 그러니까 서버, 저장 공간 이걸 다 미리 구축을 해서 데이터 저장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안성은 당연히 높죠. 회사 내에서 빠져나갈 일은 없으니까. 하지만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큰일 나는 거죠. 장점입니다. 외부 인터넷이 없어도 네트워크망이 회사 내에 있으니까 이걸 인트라넷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데이터 보안이나 통제가 용이하고요. 밖에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 백업 방식으로는 다양한 전략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네, 단점입니다. 구축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유지 보수 인력이 필요하고요. 재해 시에는 물리적 위험이 있습니다. 백업 방식에서 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들어가죠, 그죠?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인원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만큼 비용이 또 발생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온프레미스라는 게 제가 발음을 좀 이상하게 했던 그 온프레미스 이게 회사입니다. 회사 건물, 자회사 이런 겁니다. 회사를 켰대요. 네. 그러니까 기업체 내부에 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잖아요. 기름이랑 휘발유랑 전기랑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래서 절약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백업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부 백업의 빠른 복구와 클라우드 백업의 안정성을 동시에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이 우리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공간, 인터넷 공간에도 놔두는 거죠. 그래서 내부 백업 활용을 해서 빠른 복구가 가능하고요. 클라우드 백업으로 재해와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요. 비용과 안정성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관리와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고요. 클라우드의 비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자주 복구해야 하는 데이터는 로컬에다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되면 여기다 보관해 놓습니다. 회사 서버에 매일 증분 백업으로 저장하고요. 동시에 클라우드에도 주, 월 단위로 전체 백업을 합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 DR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돼 있어요. 이 디제스터가 재난, 재해 뭐 이런 걸 디제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나 화재, 시스템 장애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IT 서비스와 데이터를 신속히 복구하는 시스템을 DR 시스템이라고 한다. 서비스와 데이터를 빠르게 되살리는 비상복구 체계를 말합니다. 목적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걸 최소화시킵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요.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재난 방지 시스템. 네. 특징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주 센터예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근데 갑자기 재난이 발생됐어요. 재난이. 그러면 재해복구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비상시에 서비스를 대신 운영합니다. 여기서 하던 거를 비상시에는 DR센터가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복구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RTO예요. T가 타임이고요. P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RTO는 서비스 복구 목표 시간이고요. RPO는 복구 시점을 말합니다. 네, 데이터 손실 허용 범위. 방식은 콜드가 있고요. 따뜻한 게 있고요. 뜨거운 게 있습니다. 얘는 장비만 복구하는 거고요. 얘는 중간 정도. 일부 장비 데이터 동기화 뭐 이런 거. 핫은 완벽하게 빨리 실시간 동기화 바로 서비스 뭐 이런 겁니다. 당연히 저비용, 중간 정도 비용, 고비용 이렇게 걸리겠죠. 그죠? 네, DR 재난 방지 시스템, 재난 복구 시스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여기까지네요. 네,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